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열차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감동의 정수입니다. 너까지 친구를 따라 서울로 시집을 간다고? 도대체 한국 남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기에 내 딸들이 모두 그러는 것이냐? 이는 제가 최종적으로 미국을 떠나던 날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4명의 절친한 친구들이 모두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서울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실로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이러한 국제 결혼 현상이 상상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한국 여성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서구권의 전문직 여성들이 한국 남성의 매력에 끌려 한국으로 정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 무엇이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영향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국 남성들에게서 발견한 가치는 요즘 사회에서 보기 드문 진정한 가정적 가치관과 여성을 깊이 존중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환경인 뉴욕에서 오직 자신의 성공에만 몰두했던 남성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이었죠.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아내의 꿈과 전문 경력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남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혹자는 해외 문화를 접한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저버린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희의 이야기는 그러한 편견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와 현대적인 가치관이 조화롭게 융합된 모습에 저희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사가 아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찾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기쁨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며 특히 결혼과 가정이 지니는 소중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저 유진과 저의 가장 친한 세 친구가 모두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저희 모두 원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던 뉴요커들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31세이며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본래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뉴요커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은행을 경영하셨고 어머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재직하셨기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금융과 예술 분야에 대한 높은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으로 졸업한 직후 저는 골드만삭스에 입사하여 애널리스트로서 전문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새벽 6시에 기상하여 센트럴 파크를 따라 조깅을 한 후 8시까지 회사에 도착하여 밤 10시를 넘겨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클라이언트 미팅이 빈번하여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전무했지만 저는 이러한 바쁜 일상 속에서 성취감을 느꼈고 제가 꿈꾸던 월스트리트 엘리트 코스를 걷고 있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저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3명의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피아 클레어 그리고 엘리나였죠. 저희는 콜럼비아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만나 현재까지도 가족과 같은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저와 성격이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예술적인 감성이 풍부한 친구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며 낮에는 웨이트리스로 밤에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고 연기력도 뛰어났으나 브로드웨이의 극심한 경쟁 때문에 매번 좌절을 겪곤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한 끈기를 지닌 친구였습니다. 클레어는 저희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실리콘밸리 진출을 목표로 자신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개발자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단히 지적인 친구였죠. 그녀는 항상 최신 기술 트렌드에 민감했으며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프로그래밍 개념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엘리나는 패션 감각이 독보적으로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보그 매거진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패션 에디터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항상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스타일링으로 저희를 놀라게 했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만 명에 달하는 패션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4명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맨해튼의 작은 와인배에 모여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는 것을 전통처럼 지켰습니다. 각자 다른 전문 분야에서 활동했기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다채로웠고 그 시간만큼은 치열했던 뉴욕 생활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봄, 저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의 대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인수합병 M&A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만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미팅에서 한국팀의 리더로 오신 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정우 씨였는데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를 졸업하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은 완벽했으며 무엇보다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전문성이 탁월했습니다. 초기 몇 차례의 미팅은 각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했기에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거듭될수록 저는 전구 씨의 전문성과 뛰어난 인품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섬세한 태도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미팅이 종료된 후 정구 씨가 저에게 유진 씨,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같이 하실까요? 라고 정중히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순전히 업무 관련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나눈 대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구 씨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미국 유학 시절 느꼈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특히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안부 인사를 드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족의 의견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업무가 끝난 후에도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구 씨는 뉴욕의 숨겨진 맛집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뉴욕의 명소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함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관람하고 센트럴 파크를 거닐며 저희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제가 정구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소피아는 유진, 너 완전히 그 사람에게 빠진 것 같아 라며 놀렸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진심으로 정구 씨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구 씨와의 관계가 진전될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성공적인 골드만삭스 커리어, 뉴욕에서의 화려한 삶, 그리고 언젠가 월스트리트의 최고 경영진이 되겠다는 꿈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정구 씨가 곧 한국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업무 일정 때문에 뉴욕에 머물렀지만 본래 계획대로라면 한 달 후에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막 시작된 저희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주 어느 날 저녁 정우 씨는 저를 맨해튼에서도 최고급으로 알려진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뉴욕의 아름다운 야경을 조망하며 식사할 수 있는 매우 낭만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정구 씨는 평소와 달리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전구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된 가운데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유진, 당신과 함께한 이 몇 달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기쁨과 동시에 극도의 당황스러움이 밀려와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저희를 응원했고 정구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네라고 답하자 정구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주변 사람들의 축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기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면 제가 힘들게 쌓은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족과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데 그곳에서 과연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친구들에게 약혼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매우 다채로웠습니다. 소피아는 오 마이 갓, 유진, 정말 축하해. 너무 로맨틱하다. 라며 흥분했지만 클레어는 한국으로 가면 내 커리어 계획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엘리나는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지지할게. 라고 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니? 그 사람을 안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잖니? 라며 우려를 표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은 너무 멀다. 네가 골드만삭스에서 쌓은 소중한 경력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겠느냐며 반대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전구 씨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한국 문화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선물해주고 한국 음식을 함께 먹으며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었으며 한국의 예절이나 문화적 관습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전구 씨가 저를 뉴욕에 있는 한국 전통 문화 체험관에 데려간 일입니다. 그곳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 처음 입어본 한복이 정말 아름다웠고 전구 씨가 한복을 입은 저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전구 씨의 배려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뉴욕과 서울 두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뉴욕에서는 제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한 서양식 예식을, 서울에서는 정구 씨 가족들을 위한 한국 전통 혼례를 겸한 예식을 계획했습니다. 뉴욕 결혼식 준비를 하는 동안 친구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엘리나는 웨딩드레스 선택부터 부케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코디네이션 해주었고 소피아는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겠다고 나섰으며 클레어는 결혼식 영상 촬영과 편집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구 씨의 부모님이 뉴욕으로 오셔서 저희 가족과 상견례를 하는 날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서 소통이 걱정되었으나 정구 씨가 중간에서 능숙하게 통역을 해주시고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에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제가 버진 로드를 걸어 내려갈 때 정구 씨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로 서약을 나눌 때 정구 씨가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가며 사랑을 고백해 주는 것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친구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 주었고 부모님도 마침내 정구 씨를 인정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전구 씨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전구 씨는 제가 한국에서도 금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었으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나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본격적인 한국 이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부터 짐 정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퇴사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마지막 금요일 모임에서는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 다시 저희 4명이 이렇게 모여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존 F 케네디 공항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유진, 한국에서도 꼭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 잊지 마라고 당부했고 클레어는 매일 화상통화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엘리나는 한국 패션 트렌드 정보는 반드시 알려줘야 하에 라며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구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유진, 한국에서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뉴욕의 불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낯선 감각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어로만 나오는 안내 방송과 간판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의 향기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생소했습니다. 정우 씨의 부모님께서 공항까지 마중 나와 주셨는데 어머님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한국어로 무언가 말씀하셨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진심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우선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정우 씨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택시를 타는 기본적인 일조차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찌개를 끓여보려 했으나 재료 이름을 몰라서 마트에서 1시간 넘게 헤매기도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의 화려한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툰 한국어 실력 때문에 면접에서 계속해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에서조차 현지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뉴욕에서는 그렇게 인정받던 제가 한국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은 좌절감에 자존감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전구 씨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해 주었고 주말에는 서울의 명소들을 구경시켜주며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정우 씨에게 짐이 되는 것만 같아 미안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님과의 관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분명 좋은 분이셨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명절 때 음식 준비를 돕고 싶었지만 한국 요리는 전혀 할 줄 몰라서 오히려 방해만 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한국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셔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고개만 끄덕일 때마다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눈에 역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 친구들과의 화상통화는 저에게 정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4명 모두 모여 화상통화를 했는데 그때만큼은 마치 뉴욕에 있을 때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의 한국 생활 적응기를 들으며 응원해 주었지만 때로는 유진, 정말 괜찮아? 너무 힘들어 보여 라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유진, 나 다음 달에 한국에 갈 거야 라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브로드웨이 오디션에서 또다시 좌절을 겪고 우울해하던 소피아가 K-팝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국인 보컬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서울에 도착한 날,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기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를 발견하고 유진! 하고 달려와서 꼭 안아주는 소피아를 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1달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집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소피아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주면서 저 또한 한국 생활의 매력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명동에서 쇼핑하고 홍대에서 K-팝 댄스를 배우고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며 야경을 감상하는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소피아의 눈을 통해 저는 한국의 활기차고 매력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구 씨가 소피아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그 중에 의사인 최현수 씨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소피아와 현수 씨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교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소피아의 꿈에 대해 경청하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한국 음악 시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현수 씨를 만날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유진, 현수 오빠는 정말 달라. 브로드웨이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라. 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현수 씨는 소피아의 꿈을 진심으로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람들을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소피아가 뉴욕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다가왔을 때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수 씨가 소피아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저에게 유진, 나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브로드웨이에서의 꿈을 잠시 접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소피아의 결정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가 한국에 함께 있게 된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소피아의 인생까지 변화시킨 것 같아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현수 씨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브로드웨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지쳐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피아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자 클레어와 엘리나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화상 통화에서 그들은 너희 둘 다 정말 대단하다면서도 걱정과 부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클레어는 소피아까지 한국 남자와 연애한다고? 거기 무슨 마법이라도 있는 거야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현수 씨의 결혼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수 씨가 소피아의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한국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외로움과 좌절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가족을 향한 책임감과 배우자를 향한 배려심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생겼습니다. 이제 클레어와 엘리나만 뉴욕에 남게 되었는데 혹시 저희 때문에 친구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클레어와 엘리나마저 한국으로 온다면 저희 4명 모두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소피아의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클레어와 엘리나가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올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두 친구는 소피아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혹시 그들도 한국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소피아의 결혼식이 가까워지면서 클레어와 엘리나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두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저희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클레어는 유진, 너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네 라고 농담하면서도 제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정되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저희는 옛날처럼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클레어는 실리콘밸리에서의 최신 프로젝트에 대해, 엘리나는 보그에서 정직원으로 승진한 이야기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 친구가 소피아와 현수 씨의 관계를 지켜보며 놀라워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수 씨가 소피아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특별했는데 소피아가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조용히 곁에서 위로해주고 그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클레어는 와, 이런 남자가 세상에 정말 존재하구나 라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소피아가 한국어로 시어머님께 인사드리는 연습을 할 때 현수 씨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인내심 있는 모습에 엘리나 역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전구 씨와 현수 씨의 친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배진혁 씨와 정세민 씨도 있었습니다. 진혁 씨는 게임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젊고 유능한 사업가였고 세민 씨는 패션 브랜드에서 디렉터로 근무하는 감각적인 분이었습니다. 피로연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는데 클레어는 진혁 씨와 기술적인 주제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진혁 씨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게임 플랫폼에 대해 설명할 때 클레어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녀는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제가 뉴욕에서 작업하고 있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며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진혁 씨 역시 클레어의 전문성에 감탄하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군요. 정말 새로운 관점입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엘리나는 세민 씨와 패션 트렌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세민 씨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며 미국 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엘리나는 매우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디자인의 미니멀리즘과 실용성이 뉴욕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마케팅 아이디어까지 제시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클레어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진, 진혁 씨가 내게 협업 프로젝트를 제안했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글로벌 게임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클레어는 평소 꿈꿔왔던 국제적인 프로젝트 기회라며 이 제안을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나 역시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민 씨가 한국 패션 브랜드의 뉴욕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그녀에게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세민 씨는 엘리나 씨, 한국 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겠어요? 라는 제안을 했고 엘리나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친구가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진혁 씨와 함께 여러 IT 기업을 방문하며 한국의 첨단 기술력에 깊이 놀랐고 엘리나는 세민 씨와 동대문 패션 시장부터 홍대 독립 디자이너들까지 만나며 한국 패션계의 잠재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친구 모두 한국 남성들의 섬세함과 배려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4명이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엘리나가 불쑥 말했습니다. 있잖아. 정말 신기한 건 한국 남자들은 여성의 꿈과 커리어를 진심으로 지지해 주는 것 같아. 뉴욕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정말 달랐어. 클레어 역시 동의했습니다. 맞아. 진혁 씨는 나의 아이디어를 듣고 곧바로 사업적 파트너로 인정해 주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느껴져.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레어가 뉴욕으로 돌아간 지 한 달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 나 다시 한국 갈 거야. 진혁 씨와의 프로젝트가 너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아예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거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혁 씨와의 관계도 연인 사이로 더욱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클레어의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한국 정착을 염두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진혁 씨와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동시에 연인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클레어는 유진, 진혁 오빠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해. 실리콘밸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처럼 나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줘 라며 행복해했습니다. 엘리나는 뉴욕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었지만 세민 씨와의 장거리 협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한국 브랜드의 뉴욕 진출 전략을 수립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나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유진, 세민 오빠가 나한테 뉴욕에서 만나자고 해. 패션위크 시즌에 출장을 온다고 하는데 설레면서도 떨려. 세민 씨의 뉴욕 방문은 엘리나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나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니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구경하며 두 사람이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세민 씨가 엘리나의 패션 감각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많은 것을 배우려 하는 모습에 엘리나가 완전히 매료되었다곤 했습니다. 결국 클레어의 결혼식이 결정되었고 이번에는 엘리나 혼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엘리나를 마중 나갔을 때 그녀는 유진, 나도 이제 마지막 남은 싱글이네 라고 농담하면서도 세민 씨를 다시 만날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클레어의 결혼식에서 엘리나와 세민 씨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이미 그들의 미래는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엘리나가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처음부터 정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진, 너희들 보니까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세민 오빠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엘리나를 보며 저는 깊은 감격에 젖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은 정말 운명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정우 씨를 만나 한국에 온 것이 그 시작이었지만 결국 4명의 친구 모두가 각자의 진정한 사랑을 찾고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으니까요. 저희끼리 자주 농담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정말로 친구를 따라 한국까지 오게 된 셈입니다. 현재 저희 4커플은 모두 서울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한국인 남편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4커플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정말로 친구 따라 한국에 왔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웃곤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더불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저희 채널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희의 다음 영상에서는 4명의 미국인 아내들이 한국의 명절 문화를 겪으며 생긴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와 겪었던 잊지 못할 인연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